그 3개월 차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단은 월 매출은 한 정도 지금 나온다라고 500.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정도는 3개월 차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정님께서 런드리24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사실 김작가TV가 재테크 채널, 네. 결국 돈이죠. 런드리24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매출과 또 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순이익이 중요한 거죠. 네. 매출은 큰데 순이익이 작으면 안 되니까요. 약간 이 부분을 오픈한다는 게 네. 솔직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오픈해야지 여기 출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네. 아무래도 초기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픈 약간 3개월 차에 좀 금액으로 좀 갖고 오긴 했어요. 그래야지. 왜냐면 저희도 한 3개월 차에 이게 매출이 잘 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좀 3개월 차면 많이. 사실 매장이 생겼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맞아요. 많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3개월 차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단은 월 매출은 한 500 정도 지금 나온다라고 500.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탁, 코인 워시에 대한 이제 매출이 한 250에서 300,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200에서 50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도 일단 뭐 건물이나 상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고정 수익 지출들을 제외하면은 한 200 정도는 3개월 차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몇 평 규모이고 창업 시에는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사실은 뭐 내 돈이 10억 들어갔는데 20억 들어갔는데 한 달에 200 벌면 네. 이게 많은 게 아닐 수 있는 거고, 그거 좀 알려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에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곡이 좀 엠벨리 약간 하다 보니까 그 임대료 자체가 비싸서 2층에 지금 있고 지금 15평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드라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기계와 그리고 대형 건조기 2대, 그 다음에 소형 건조기 2대, 그리고 대형 빨래 하는 거 1대와 소형 빨래 2대 해서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비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뭐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1억에서 1억 초반 정도 들었다라고 처음에 봐주시면 초기 될 것 창업금은 같아요. 1억에서 1억 1천. 네, 맞습니다. 런드리24 파트너 이전에 원래 직업은 좀 뭐였고, 어떤 이유로 이제 창업,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본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제가 원래 했던 직업, 그러니까 제 커리어적인 직업은 지금과 이전이 다 동일하고, 원래는 이제 저희 그 런드리24의 회사인 의식주 컴퍼니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런드리고라고 모바일 세탁소가 네,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제가 거기 초기부터 서비스 기획자로서. 그 런드리고는 그 집 앞에 있는 그 상자 그거 아니에요? 네, 집 앞에 놓고 그냥 모바일로 수거 신청하면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세탁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서비스 기획자로서 업무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런드리 24에 대한 이제 얘기를 계속 같은 회사니까 회사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그러니까 의식주 컴퍼니 회사 자체가 좀 투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사 런드리 24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많이 봤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고정 수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제가 이제 회사를 근무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송이 나갈 때는 다른 회사겠지만 동일하게 서비스 기획 업무를 지금은 다른 해서.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런드리24 그 이제 올 소속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이 나와서 이거를 창업하신 거면, 만약에 네.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의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근데 나왔는데도 그걸 한다는 거는 정말 내부 직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다고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비즈니스적인 성장성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좀 투명하게 매출이나 수익 구조를 내부적으로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좀 믿음감도 확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세탁을 이제 저희 스마트 팩토리로 이동을 해서 세탁을 해서 고객한테 또 갖다 주는 모델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큰 장점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네, 원래는 약간 적금을 좀 만기 돼가지고 차를 좀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뭐 H사의 G로 시작하는 차가 좀 현대차 가격대- 제네시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용 자체를 이제 그거를 차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원래는 그 주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차량 계약을. 근데 그때 저희가 런드리24도 상담을 사전에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회사에 있을 때. 근데 좋은 자리가 좀 났다. 위치적으로 좀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 주말에 그 위치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차를 사는 소비보다는 내 미래에 투자를 해야겠다. 어떻게 비용 자체는 약간 1.5배에서 2배 정도 차량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투자를 결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차를 사는 순간 내 기분은 굉장히 좋지만 사는 순간부터 감각
생각이 시작되잖아요. 네, 맞아요. 강간 생각이 되는 이제 소비랑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탁소를 창업하는 거는 네. 내 투자형 소비니까 맞아요. 똑같이 돈을 쓰고 더 많이 썼을지 몰라도 네. 미래의 내 자산은 더 커질 수 있는 쪽에 베팅을 한 거네요. 맞아요. 저희가 약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진짜 고민이 되긴 했었던 네. 포인트인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감가상각이 되는 어. 소비보다는 내가 이걸 계속 운영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로 사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투자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소정님은 지금 현재 일도 하고 계시고 네. 남편분도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명이 맞벌이니까 네. 사실 그 합치면 소득이 작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인 세탁소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은퇴라는 걸 항상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언젠가는 저희가 은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50, 60 되면 은퇴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100살까지 저는 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0살까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벌 것인가. 연금도 있고 뭔가 보험 이런 것들 당연히 있지만 걔는 제가 최소한에 살 수 있는 고정 수입이고 제가 더 플러스 알파로 벌 수 있는 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런드리24 창업을 미리 좀 준비를 한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창업하는데 네. 한 1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드신 거잖아요. 네, 그쵸. 보증금 이런 거 빼고. 네. 네. 그러면 요거 말고 딴 거를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코인 세탁 쪽 말고 아예 다른 분야. 치킨도 있고 네. 다른 분야도 있는데 왜 이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사람을 좀 쓰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관리를 한다는 게 솔직히 매장을 관리하는 것과 매장과 사람을 관리하는 건 너무 차이가 나고 힘들죠, 힘들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24시간 그 업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업무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전 런드리24 일단 코인 세탁 쪽을 좀 창업을 한 거고요. 흔히 말하는 무인 세탁의 무인 상점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믿고 창업할 수 있는 곳이 일단 런드리24이기도 했기 때문에 런드리24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하긴 일반적인 가게를 창업하게 되면 매장도 관리해야 되고 네. 직원도 관리해야 맞아요. 되는데 이걸 둘 다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이걸 하게 되는 순간 정말 힘듦을 많이 느낄 수는 있겠네요. 네, 아마 본업을 아예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좀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듣기는 했는데 비용 자체가 좀 그렇죠. 너무 요즘에 많이 또 비싸더라고요. 인건비, 시급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사장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네, 런드리24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코인 빨래방이 네. 여기만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드24 선택한 이유랑 네. 차별화 포인트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런드리 이사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로 잡았던 건 첫 번째로는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걸 알겠죠? 네, 이게 어떻게 세탁물이 들어와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세탁이 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알고 네. 고객 대응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저한테는 차별점으로 첫 번째로 다가왔던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워시랑 드라이클리닝을 같이 할 수 있다. 올인원을 할 수 있다는 거. 과거의 코인 세탁은 코인은 여기서 하고 제가 드라이클리닝은 다른 데 세탁소에 맡기는 약간 이원화돼서 저희 고객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무인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도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는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올인원이 되는 거에 와서 어떻게 보면 물빨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드라이클리닝도 옷도 맡길 수 있는 전체적으로 올인원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고객의 경험상으로도 좋을 수 있고 저희한테는 코인워시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왔었고요. 세 번째로 런드리24를 선택한 거는 그 고객센터 지원이긴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그랬을 때 고객에 대한 이제 어떻게 연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거 아마 무인 상점들 가시게 되면은 그 점주 전화번호 거의 맞아요. 보셨을 거예요. 010으로 해서. 거기서 문제 생기면 이제 전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밤에 이걸 어떻게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고객센터 부분을 이제 런드리 이사에서 직접 다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차별화 포인트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닌 런드리24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어떤 이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고객 불편 사항이. 네. 전화가
점주님한테 오는 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1차적으로 다 고객센터로 가고요. 네. 고객센터에서 이제 해결을 웬만하면 해주세요. 그런데 꼭 점주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승인 취소라든지 아니면 매장에 가서 뭔가를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2차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한테 직접 연락을 받는 부분들은 없기는 해요. 일단 1차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고객센터에서 해결해 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필터링 되니까 그렇죠. 한 점주님 80% 입장에서 좀 정도는? 편해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세탁 사고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거 뭐 보상은 그러면 당연히 점주님이 해주나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일단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는 네네. 다 본사에서, 왜냐면 본사에서 세탁이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다 보상이 100% 이뤄지고 있고요. 네. 저희가 보상을 해드린 사례는 없어요. 결국 네. 매출을 올려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매출 올릴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팁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네. 일단 오픈을 하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위치에 세탁소가 있어라고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오피스텔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세탁소에 가셨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쪽으로 이제 모셔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 위치에 대한 홍보를 좀 엘리베이터 홍보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첫 달, 두 달은 엘리베이터 홍보를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딱 그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에 있으신 분들 저희 쪽으로 다 유입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당근? 아, 당근마켓. 네, 요즘 동네 홍보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쪽을 통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저희 위치에 대한 홍보들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저희가 드라이클리닝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당근마켓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면서 좀 이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런드리24가 어쨌든 세탁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지역 기반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 기반이 되는 마케팅, 당근 마켓이든 네. 엘리베이터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런드리24 이 영상 보신 분들 창업 고민하는 분들 계실 네. 텐데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네. 있다면? 약간 이제 제가 아직 무인 점포에 대해서 좀 모르는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힘들었던 부분은 사용자, 그러니까 고객은 무인 점포잖아요. 무인으로 이용을 하지만 이 무인 점포를 운영하기까지는 사람의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그렇죠. 조금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나 비품을 채우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점주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루틴한 그 일정을 좀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었던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 점포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들어간 노동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데보다 저는 이 런드리24의 무인이 확실하게 적게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제가 막 조언을 해드릴 만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은 얘가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이 확 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수입 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맞벌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지금 2개의 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런드리24를 창업함으로써 하나의 더 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총 3곳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중에 제가 만약에 수익이 없어지면 2개가 되고 둘이 없어지면 1개가 되는 약간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에는 확실하게 런드리24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런드24로 한 번에 부자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맞아요. 어쨌든 새로운 이제 네. 캐시플로우가 생긴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대응이 될 것이다라는 네. 건데 방금 이제 매장 운영 얘기해 주셔서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네. 정말 좀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지 네. 100% 무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네. 사실 무인 시스템이 꼭 완벽하게 안 돌아갈 수도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계속 저희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고객센터가 별도로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전담으로 이제 이걸 AS 해주시는 분들도 런드리24 본사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그분들이 1차적으로 다 해결을 좀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청결적인 부분, 비품적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제 어쨌든 몇 시간
네. 정도 쓰고 계신 게 이게 어쨌든 본업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본업은 있는데 네. 본업에 내가 추가로 하려고 한 건데 이게 무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부업으로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한 이틀 정도에 1시간 정도씩 소요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로 치면은 평균 한 30분 정도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거는 점주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매장을 가면서 고객을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좀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매일 못 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뭐 여행이나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못 갔을 때 크게 비품이나 이런 걸 채워야 되는 큰 이슈가 있게 되면은 본사에서 저희가 데일리하게 이제 기사님이 드라이클린 의류를 픽업하러 가세요. 그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포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거기 안 있다면 이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를 내가 어쨌든 돌아가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운영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돼 있나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앱이나 이런 부분으로 CCTV를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시게 되면 그 매출도 계속 실시간으로 트래킹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CCTV로 CCTV로 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매장을 보고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금 당장 김 작가도 런드입사 이제 매장 창업해야 될 것 같지만 세상에 여러분 무조건 다 좋은 건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무인 상점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무인 상점의 결국에 좀 단점 이런 거는 좀 한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인 상점의 단점은 제가 처음에 이제 무인 상점 열 때 고민이 비품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게 워낙 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탁에 대한 니즈를 갖고 오셔서 세탁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품이 없어지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무인 점포들은 어떻게 보면 후불인 거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짓고 결제를 하고 나가는 건데 얘는 세탁물을 넣고 결제를 해야지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거예요. 선불 개념이 약간 있잖아요. 그게 좋군요. 아니 네. 저도 안 그래도 네. 그 무인 상점에서 요즘 한창 뭐 아이스크림 가게들 뭐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 사람들이 이게 돈을 제대로 내고 갈까? 맞아요.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여기는 선불제니까. 네, 그렇죠. 결제하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1층보다는 지금 2층에 있고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크게 단점이라 꽂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대면으로 해결하면 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 질문하는 거에서 얘 이거 누르시면 돼요. 맞아. 그냥 이렇게 딱 킥하게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선상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해결까지의 좀 이제 딜레이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고객이 이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고객의 소리나 고객 센터로 듣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즉각 대응이 바로바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무인 상점의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후불제가 아닌 여기는 선불제다. 네, 그렇죠. 돈을 넣어야지 세탁기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네, 맞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은 결제를 해야지 저희가 옷을 찾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좀 어떤 고객들이 찾아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딱 오피스텔에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직장인이 대표적이긴 해요. 거의 다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일단 시간대가 그래서 좀 다양하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직장인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세탁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있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은 그냥 데일리하게 내가 오늘 세탁해야지라고 하면 세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에는 딱 1인 가구 직장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는 사실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런드입사를 창업했을 때 시장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가정으로 가게 되면 드라이 뭐 좀 건조기를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인 가구나 직장인분들은 보통 건조기까지 다 구비를 하시지 않잖아요. 건조기까지 사면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도 1인 가구지만 굉장히 집이 이제 좀 더 좁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것까지 하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출에 대한 모수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혹해서 이제 딱 창업하려고 하는데 세탁 뭐 기술이나 자격증 사실 대부분 없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없는 분이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내서 하는 부분이라 세탁 기술이나 세탁에 대해서 뭐 자격증에 요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세탁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장님이 직접 세탁 컨디션, 의류에 대한 컨디션 체크하시고 세탁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맞아. 당연히 그 기술이 있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이클리닝 의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의류가
저희 스마트 팩토리로 이동을 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스마트 보면은 팩토리가 뭐예요? 저희 이제 그 세탁을 해주는 곳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아놓고 세탁을 하는 곳이 따로 있군요. 네, 드라이클린 같은 경우는 네, 모아서. 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탁에 대해서 운영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탁 기술이나 자격증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예요. 하지만 좀 필요한 거는 이제 코인 세탁 하실 때 저희한테 질문을 좀 하세요. 어떤 코스로, 어떤 시간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본사나 이런 쪽에 미리 좀 교육 받아서 가이드는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탁이랑 드라이클리닝 둘 다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 둘 다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탁 같은 경우는 즉시 이제 거기 저희 매장 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코인이니까. 네, 코인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세탁과 건조까지 가능하시고요.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1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맡기면 새벽에 기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기사님이 그 의류를 가져가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에서 세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하루 정도 걸린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세탁 그 코인이야. 내가 이제 놓고 거기서 기다리거나 잠깐 볼일 보고 와서 한번 맞아요. 찾아가면 네, 되지만 맞아요. 드라이클리닝은 그럼 세탁 완료 어쨌든 그게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완료 그 연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런드리24 고유 앱이 있고 아니면 알림톡. 저희가 맡길 때 핸드폰 번호로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맡기시는데 그렇게 되면 세탁이 이제 완료되면은 도착했다라고 그분한테 카톡이 뜨는군요. 네, 가요. 그럼 그 알림 받고 고객은 오셔가지고 찾으실 수가 있는. 그럼 가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찾는 거예요? 가서는 저희가 어떻게 맡길 때 보면 드라이 클리닝 스테이션에 직접 자기가 이제 자기 회원 번호를 누르고 이제 맡기시게 되면은 거기 기계에서 내가 이제 드라이 클리닝 찾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기 전화번호나 이렇게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 제 기계에서 이렇게 자기 걸 찾아서 쭉 내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제 의류 꺼내서 오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저는 코인 세탁소는 많이 가봤는데 드라이클리닝은 이제 무인 그런 곳에서 맞아요. 해본 적은 한 번도 네.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서 보면 참 희한해요. 저도 하는데 막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 기계에 있다 보니까 좀 내 옷이 다른 의류랑 섞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세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개인화돼서 딱 그 의류만 딱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류를 꺼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찾으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질문은 굉장히 좀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처음에 네. 창업을 이제 개설을 할 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탁 장비일 거잖아요. 네. 요거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요거 쓰면 네. 어느 정도 돼요? 일단 세탁기는 저희 네. 가정용 세탁기도 지금 10년 정도 보잖아요. 네. 비슷해요. 1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드라이클리닝 스테이션이라고 말한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찾는 기계는 약간 반영구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되고 네. 드라이클리닝은 계속해서 반영. 오래 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빨래반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요건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저희 본사 AS 센터에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본사에서 대부분 다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사장님이 그러네요.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은데. 진짜 많아요. 저도 할 거 되게 많긴 한데 네. 일단은 저는 그러기 때문에 런드리24를 믿고 창업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 제가 직접 그걸 다 AS 만약에 저희 건조기 회사에 전화해서 AS 해주세요. 드라이클린 스테이션은 런드리24에 전화해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슈가 있을 때에는 저희 본사 저희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수하면은 AS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수리를 해주시고 계세요. 사실 2023년에 주식도 부동산 시장도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냈는 제 책에서도 2023년은 그 원화채굴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원화채굴이란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이든 근로소득에서 돈을 이제 벌어야 된다라는 네.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콘텐츠를 찍고 있는 건데 네. 그럼 런드리24 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막 돈을 준비했어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세탁기가 몇 대 들어가냐, 네. 그다음에 건조기가 몇 대 들어가냐에 따라서 평순 얼마나 해서 금액이 뭐 1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천씩 차이는 나겠지만 네.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창업을 막 하겠다 생각한 적도 없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단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의지랑 추진력? 이 제일 중요해. 돈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만 저는 약간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런드리 입사에 좀 도움을 많이 받긴 했는데 네. 본사 쪽에서 네. 자꾸 본사를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약간 위치 선정부터 해가지고 네. 많은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과연 매출이 날까? 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제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일단은 그 걱정을 조금 내려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플랜으로 보고서 이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의지와 추진력이라는 이제 마음가짐 준비하신 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 모든 대상들이 또 창업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에게 더 추천하시는지. 우선은 저 같은 약간 직장인인데, 약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둘의 시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약간 직장인, 그리고 저는 은퇴한 중장년층,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부모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입이 이제 한쪽만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일단 고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추가적인 알파의 수입이 필요한 대상분들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플랜으로 봤을 때 저희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자를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타겟, 어느 정도 고정 수익이 있으신 분들께 좀 맞는 타겟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 소정님께서 네. 어쨌든 이걸 창업한 게 네. 직장인으로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직장인이 벌 수 있는 수익에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맞아요.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아마 이걸 영상을 보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을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의 월급은 항정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렇죠. 구조다 보니까 더 무언가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은퇴를 했을 때 더 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약간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다양한 이제 수단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계속 뭔가를 얻어내고 제 노동이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나의 그런 상황과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런드리 입사 같이 이런 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수고하는 만큼 고정적으로 약간 수입이 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쪽이 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소중히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이게 돈을 버는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투자소득도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수익률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지만 네. 사실 매크로한 시장이 너무나도 무너지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작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근로라든가 사업소득도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긴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2023년에는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좀 있는데 이게 네. 변동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만 내가 바라보고서 그러니까 마음의 조바심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구나 얘는. 소정님 계좌도 파란색이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무인 세탁소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런드리24의 엄소정 파트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